전산회계 2급 최신기출 문제풀이 제46회 실기편 풀어보겠습니다. 자, 제46회 한일상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증 주어졌고요. 회사 등록 메뉴 엽니다. 자, 한일상사 개인기업 맞고요. 오른쪽 봅시다. 오른쪽 기재사항 볼까요? 자, 제4기고 사업자 등록번호 21501-83013 맞고 대표자명 맞고 기업 연월일 자 볼까요? 상호 맞고 대표자명 맞고요. 기업 연월일 맞고요. 주민등록번호 맞고 사업장 소재지가 틀렸네요. 소재지를 수정하면 될 것 같고 종목 운동화 도소매 운동화 맞고 관할 세무서 마포 세무선대기 종로 세무서 두 군데 고치면 되겠다. 그죠? 고쳐봅시다. 자, 여기서 주소지를 마포구 공덕동 포구 공덕동 404 고치고요. 뒤에 이쪽은 지우고 그리고 관할 세무서를 종로가 아니라 마포로 고치면 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입력 완료됐으면 종료 버튼 눌러서 나가면 1번 완료, 2번 정기분 손익계산서 출제됐습니다. 정기분 손익계산서 열어볼까요? 자, 매출액 맞고요. 매출원가가 틀렸네요. 매출원가 클릭하면 매출원가 계산 창이 나옵니다. 여기서 뭐가 누락이 됐습니까? 볼까요? 기말재고액이 누락이 됐습니다. 기말재고액은 여기서 입력을 할 수가 없죠. 어디? 전기분 재무상태표에서 입력이 돼야 된다. 전기분 재무상태표 열어서요. 자, 상품 재고액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F2 키 눌러서 상품 입력을 390만원 자, 입력하면 대차 차익이 글자가 있다가 이제 없어졌다. 대차 차익이 없어졌다. 그러면 전기분 재무상태표가 제대로 작성이 되었구나. 이제 확인했고요. 종료하고 다시 전기분 손익계산서로 돌아와서요. 자, 조회 다시 새로 고침을 클릭하죠. 그러면 전기분 재무상태표 변경값이 반영되고 그러면 매출원가가 6,130만원 정확하게 계산됐구나. 확인했고요. 자, 나머지 사항 확인해 봅시다. 여기서 급여 맞고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수도강렬비, 세운가공과, 지급임차료, 차량 유지비, 감가상각비, 소모품비, 광고선전비 있고요. 자, 보험료가 빠졌다. 그죠? 보험료 120만원 넣어주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자 수익, 자비익, 이자 비용, 기부금 다 있고 그러면 보험료만 추가로 넣어주면 되겠다. 그죠? 보험료 봅시다. 보험료 여러 가지가 뜨지만 보험료 여러 가지 뜨지만 판매관리비인 821번 클릭하여 120만원 자, 넣어주고 그럼 당기순이익이 1165만원 자, 주어진 값하고 똑같다. 그럼 제대로 작성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종료 버튼 누르고 나오고요. 문제 3번 봅시다. 한일상사의 정기분 채권 채무 관련 자료 어디? 정기분 초기월 열자는 겁니다. 정기분 초기월 열어서요. 자, 외상 매출금에 대한 480만원에 대한 잔액이 이렇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오른편에 이렇게 주어졌는데 차액이 지금 현재 99만원 있네요. 뭔가 잘못됐을 것 같다. 봅시다. 동신상사 150만원 이거 맞고 한진상사 2310000 맞고 부흥신발이 아니고 동신상사인가요? 동신상사 잠깐 봅시다. 동신상사가 150만원이 아니고 99만원이네요. 99만원 그리고 한진상사가 2310 이걸 맞고 부흥신발이 얼마? 150만원인가요? 150만원 자, 이렇게 하면
차액이 0. 그러면 제대로 입력됐나 보다. 그리고 단기 차입금 가봅시다. 단기 차입금에서 토월수가 120만 원이네. 120만 원. 동일 상사가 79만 2천 원. 그 다음에 이게 세운 상사가 아니고 어디? 대명무역이네요. 대명무역. 자, 대명무역. 입력이 안 되면 어떻게? 이 칸을 클릭해서, 자, 봅시다. 여기 삭제 버튼 누르고요. 다시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입력합시다. 어디, 뭐라고요? 동일 상사. 아니, 대명무역. 얼마라고요? 금액이 120만 원. 자, 입력하면, 자, 120만 원. 대명무역. 그리고 토월슈즈가 250만 원이었네. 250만 원. 토월슈즈가 250만 원. 50만 원. 자, 그리고, 자, 동일상사 792000. 그리고 차액이 0. 그러면 이제 바로 입력이 됐나 보다.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종료 버튼 누르고 나오시면 되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에 다음 자료를 수정 또는 추가 등록하라. 어떻게? 812번 계정 과목에 대해서 적요를 대체 적요 3번을 추가 입력해 달래요.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열어서요. 812번 여기 커서를 두고 812번 누르면 옮겨집니다. 812번 옮겨서요. 여비교통비 여기서 대체적에 3번을 넣어달래요. 추가로. 뭐라고요? 출장비 가지금청산인가요? 시외 출장비 가지금청산. 시외 출장비 가지금청산. 시외 출장비 가지급 정산. 이렇게 입력하면 완료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종료 버튼 누르고. 자, 그러면 문제 3번까지 풀어봤고요. 문제 4번 일반 점표 입력 봅시다. 일반 점표 입력 메뉴입니다. 열어서 자 어떤 문제지 출제되는지 볼까요? 1월 3일 한진 상사로부터 600만 원을 6개월간 차입하였답니다. 그런데 선이자 20만 원 떼고 얼마? 그러면 580만 원만 돈이 들어왔겠네요. 그죠? 이자를 나중에 갚을 때 주는 게 아니고 먼저 이자를 준답니다. 그럼 어떻게? 차입금 대변 넣어야 되겠죠. 1월 3일. 1월 3일. 대변의 차입금. 만기가 언젠가요? 자, 6개월간 차입이니까 단기 차입금 되겠네요. 단기 차입금. 어디로부터? 한진상사로부터 500만 원, 600만 원. 자, 일단 차입금이 생겼습니다. 근데 돈이 600만 원 들어온 게 아니고 이자 떼고 580만 원만 들어왔다고요. 보통예금 계좌로. 통예금 계좌로 580만 원만 들어왔고, 자, 나머지는 차변 비용이죠. 이자 비용을 인식하자라는 거죠. 20만 원. 자, 그럼 1번 완료. 2번 갑작스러운 폭설로 피해를 입은 농민을 돕기 위해 300만 원 한국방송공사에 지급하였다. 뭡니까? 기부금 계정 과목 아는지 묻고 싶었나 보네요. 자, 그러면 1월 9일 차변에 기부금. 자, 기부금. 영업의 비용이죠. 기부금. 한국방송공사에 기부금 얼마입니까? 300만 원. 자, 그리고 대변에 뭘로 줬다고요? 현금으로 줬나요? 현금. 현금 300만 원. 이렇게 입력하면 2번 완료. 3번. 1월 15일 판매용 운동화 1000만 원을 현정 상사에서 구입하기로 하고 계약금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우리가 물건 구입하려고 계약금을 줬다. 선급금 계정. 그것만 알면 풀 수 있다. 1월 15일 차변에 선급금이라는 자산을 인식하고 선급금에 대해서는 거래처를 관리하자고. 현정 상사에 대해서. 얼마요? 돈은 100만 원 줬다고요. 현금으로 100만 원. 4번 차변에 현금 얼마요? 100만 원. 자, 이렇게 하면
3번 분계 완료. 4번 2월 3일 사용 중인 업무용 화물차 취득가액 500만원 감가상각 누계액 230만원인 화물차를 보배중고차 상사에 200만원에 처분하고 대금은 월말에 받기로 했다. 전형적인 유형자산 처분에 관한 회계 처리네요. 자, 2월 3일 분계 바로 2월 3일 우리 여러 번 반복했으니까 자, 우리 순서 되새기면서 직접 바로 입력해 봅시다. 자, 일단 차량 운반구라는 취득원가를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를 바로 대변으로 보내자고요. 처분했으니까 사라졌죠. 대변으로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취득가액 500만원. 그리고 차량 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비. 차량 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비 209번이 없어진다고. 따라서 없어진다. 얼마? 230만원. 230만원 맞나요? 그에 따른 감가상각 누계액 230만원. 그리고 현금으로 판 게 아니고 나중에 외상으로 받기로 했다고요. 월말에 받기로 했다. 그럼 어떻게? 월말에 받기로 했다. 그러면 미수금 어디에? 보배 중고차 상사에서. 얼마? 미수금 얼마에 받기로 했습니까? 200만원에 처분했답니다. 200만원. 됐죠? 자, 이렇게 하면 유형자산 처분이익 또는 손실일 텐데 차액 마이너스가 떴다. 마이너스가 떴다는 건 어디? 대변이 더 크다는 겁니다. 그러면 차변이 비어 있으니까 차변으로 기록하자. 차변은 뭐? 유형자산 처분 손실 되겠다는 겁니다. 유형자산 처분 손실.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 자, 70만원 인식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순서 1, 2, 3, 4 순서 우리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자, 2월 21일 직원급여 200만원 중에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6만원 그리고 건강보험료 3만원을 제외한 191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어떤 계정 묻고 싶었다고요? 자, 종업원의 세금을 대신 조금 키핑해놨다가 다음 달에 납부한다. 뭐 원천징수하는 경우 예수금 계정 2월 21일. 자, 일단 차변의 급여라는 비용은 얼마입니까? 급여라는 비용, 자 800번대 코드인 급여라는 비용은 얼마요? 200만원이라고요. 200만원 일단 비용으로 인식해야 된다고요. 근데 돈이 200만원 나간 게 아니고 어떻게 9만원만큼 차감한 191만원만 나갔다고요. 자, 4번에 자 현금 191만원. 그리고 나머지 9만원은 뭐 예수금. 우리 돈이 아닌 부채니까 예수금 9만원 이렇게 인식하면 되겠다. 자, 문제 6번. 6번 문항. 매장 인터넷 요금. 자, 맞죠? 5번까지 했죠? 예, 6번. 매장 인터넷 요금 33,000원과 전기요금 16만 5천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인출하여 납부했다. 뭐 묻고 싶었다? 우리 수익, 비용 여러 가지 계정 과목 중에서 인터넷 요금은 뭐? 통신비라는 계정 과목. 그리고 전기요금은 무슨 계정 과목? 수도, 광열비라는 계정 과목 쓴다. 그거 알고 있는지 묻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2월 25일 3번 통신비 800번대 있는 통신비. 자, 금액은 얼마였습니까? 33,000원. 33,000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수도 광열비 800번대 있는 수도 광열비 얼마였습니까? 수도 광열비 금액이 16만 5천원. 자, 그러면 두 개 합한 19만 8천원이 현금으로 나갔다고요. 대변 현금인가요? 보통예금 계좌에서 인출했답니다. 자, 보통예금 계좌 19만 8천원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7번 문항. 부흥 신발에 상품 350만원을 매출하고 대금 중 50만원은 약속 어음으로 받고 잔액은 외상으로 했다. 전형적인 매출 분기인데요. 특이한 점은 뭐? 당점 부담 운반비 15,000원을 현금으로 별도로 지급했답니다. 자, 우리 매출과 관련된 운반비는 뭐라고 처리한다? 운반비라는 판매 관리비 비용으로 처리한다. 그것만 조금 특이했다. 그죠? 3월 13일.
3월 13일. 자, 대변에 매출로 인식해야 되는 게 얼마입니까? 401번. 바로 알 수 있지만 우리 공부한 입장이니까 항상 검색하면서 이렇게 입력하도록 합시다. 자, 매출액 금액은 얼마라고요? 350만원. 350만원. 그리고 자, 대변 먼저 입력할까요? 자, 현금으로 나갔다고요. 운반비가 현금으로 나갔다고요. 얼마요? 15,000원. 15,000원. 자, 그리고 차변에 뭐가 들어왔습니까? 현금으로, 자, 약속어음으로 50만원. 약속어음은 받을 어음이 되겠죠? 우리 주된 영업이니까 받을 어음. 어디에 팔았다고요? 부흥 신발에 50만원. 50만원만큼은 받을 어음. 나머지는 3번 300만원은 뭘로? 외상 매출금. 부흥 신발에 대한 외상 매출금 얼마? 300만원. 그리고 나머지 15,000원에 대해서는 운반비라는 판매관리비로 인식하겠다라는 겁니다. 15,000원 이렇게 입력하면 완료되겠죠. 혹시 차변 먼저 입력하고 그에 대한 자 대변 먼저 350만 인식 입력하고 그 다음에 차변 입력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현금 운반비 이렇게 입력해도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전표 번호가 자동으로 차변 대변 같아지는 순간 하나로 묶여가지고 부여돼 버리니까 위에 거하고 밑에 거하고 1번, 2번 나눠진다고요. 그러면 혹시 높아심에서 우리 전표 수정, 번호 수정을 클릭해가지고 이 5줄, 5라인이 전부 똑같은 번호가 되도록 수정해 주는 것이 조금 더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설명드렸고요. 3월 20일 몇 번이 수차례 설명드렸는데요. 자, 그러니까 웬만하면 한 물음에 대해서는 하나의 전표 번호를 똑같이 답변하는 게 좋겠더라라는 겁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3월 22일, 1월 7일 금장상회에 계약한 판매용 운동화 가액 1,000만 원이 도착하여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은 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했다. 이건 뭐 전형적인 구입 거래, 상품 구입 거래인데 우리가 뭐 미리 계약금으로 준 게 있더랍니다. 선급금 준 게 있더랍니다. 그럼 어떻게 얼마? 1월 7일에 분께 찾아보면 되겠답니다. 1월 7일에 우리 선급금 얼마 줬나요? 금장상회에 100만 원 계약금 준 게 있다. 그죠? 그러면 나머지 금액만 우리가 지급어음으로 처리하면 되겠다. 100만 원 준 게 있다. 3월 22일로 들어와서요. 3월 22일로 들어와서 일단 차변에 잡혀있던 선급금을 대변으로 보내야 되겠죠. 급금을 어디? 금장상회에 대한 선급금 100만 원을 일단 없애고요. 나머지 얼마? 900만 원인가요? 나머지 900만 원에 대해서는 지급어음을 발행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부채인 지급어음 자, 어디에 대해서? 금장상회에 대해서 지급어음을 900만 원 발행했고요. 나머지 차변은 상품 이렇게 인식하면 되겠다. 자, 그리고 거래처 지워준 게 더 좋겠다. 그죠? 자, 입력이 됐고 그러면 문제 4번은 완료됐고 문제 5번 봅시다. 오류 수정 4월 6일자 분계 봅시다. 4월 6일 수도 강렬비 출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정체가 뭔지 보니까 사무실 전기요금 85,000원 현금 지출은 확인 결과 전화요금 35,000원 업무용 화물차의 자동차세 5만원. 자, 전화요금은 뭘로 해야 됩니까? 전화요금은 통신비로 해야 되겠다. 그죠? 그리고 5만원은 자동차세는 세금과 공과로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계정 과목이 틀렸으니까 출금을 자, 어떻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금액 그대로 놔두고 위에 거 삭제하는 방법 우리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럼 어떻게 대변에 현금이 나갔다고요. 현금이 얼마? 85,000원 나간 건 맞다. 85,000원 나간 거 맞다. 그리고 현금 나간 거 맞는데 대신 차변이 뭐라고요?
처음에 통신비가 얼마였습니까? 통신비가 35,000원. 35,000원. 그리고 나머지는 뭐였다고요? 세금과 공과. 800번대인 판매관리비인 세금과 공과가 5만원이었다.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위에 거는 잘못됐으니까 통째로 지운다.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다. 그죠? 아니면 바로 위에 걸로 바로 수정해도 되는데요. 우리 금액을 이렇게 한눈에 같이 보면서 수정한 것도 편한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한번 풀어봤다는 겁니다. 4월 25일 봅시다. 4월 25일 세금과 공과 보통예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게 정체가 뭔가요? 볼까요? 보니까 11만 원을 지출하고 세금과 공과를 회계 처리했는데 이게 사실은 보니까 서울시청에 기부한 기부금이래요. 그럼 어떻게? 차변에 있는 거 이걸 세금과 공과가 아니고 뭐 기부금으로 바꾸고 주기만 하면 되겠다. 그죠? 기부금으로 바꿔주기면 되겠다. 자, 이렇게 하면 바로 보통예금으로 준 거는 맞죠? 보통예금에 준 거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으니까 이렇게 입력하고 넘어가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 5번 완료. 문제 6번 결산 정리사항 우리 12월 31일자로 기말수정분계 뭐뭐가 출제된지 봅시다. 1번 매장의 2개월분 11월 12월 2개월분 임차료 매월 말 지급 약정한 거래요. 60만 원이 미지급되었답니다. 그럼 어떻게 11월 12월 두 달에 대해서 어떻게 미지급 비용 같지만 어떻게 약정이 지금 되어 있다는 겁니다. 매월 말 지급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확정이 되어 있는데 아직 안 줬으니까 뭐 미지급 비용이 아니라 뭐 미지급금으로 처리하는 게 더 맞겠다라는 겁니다. 12월 31일 봅시다. 금액이 얼마입니까? 금액이 60만 원인가요? 두 달치가 60만 원이라는 겁니다. 그죠? 두 달치가 60만 원. 그리고 차변, 임차료 지급 임차료 800번대인 지급 임차료 이겠으면 되겠네요. 얼마요? 60만 원. 그리고 대변에 미지급금이 더 맞겠다는 겁니다. 미지급금. 그리고 거래처가 있으면 자 우리가 어디 임차했는지 봐가지고 거래점 얘기 더 정확하겠지만 거래처에 대한 언급이 없으니까 이렇게 자 60만 원 이렇게 하면 답이 되겠다는 겁니다. 자 우리 교재는 미지급 비용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 이때 출제 당시에 미지급 비용도 맞고 미지급금도 맞고 이렇게 그 채점이 되었나 봅니다. 그죠? 근데 실제로 매월 말 지급 약정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다면 내년에 주기로 했다 이렇게 되어 있다면 미지급 비용이 맞지만 매월 말 지급 약정이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다면 미지급금이 더 맞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방 공부하는 거니까 공부할 땐 정확하게 우리 조금 더 정확하게 공부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교재에 미지급 비용 말고 미지급금이라고 적어주면 밑에 적어주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2번 단기 대여금에 대한 단기분 이자 미수액 15만 원을 계상하였다. 단기 대여금에 대한 단기분 이자 미수액 뭐 내년에 받을 거랍니다. 근데 올해 기간이 경과했으니까 뭐 미수 수익이라는 자산과 수익을 잡자는 거죠. 어떻게? 차변에 미수 수익이라는 자산을 잡자. 얼마요? 얼마입니까? 금액이 15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수익을 인식하자고요. 이자 수익 인식하자고요. 15만 원. 자, 2번 완료됐고. 3번 대손 충당금은 매출 채권 잔액에 대하여 1% 보충법. 전형적인 대손 충당금 문제. 4번 기말 상품 제국은 450만 원이다. 전형적인 매출 원가 문제입니다. 봅시다. 합계장 시산표. 12월 31일. 자, 계산해 봅시다. 외상 매출금 금액 있고, 대손 충당금 금액 있고, 받을 엄 금액 있고, 받을 엄 대손 충당 금액이 있습니다. 1%씩 봅시다. 894, 800만큼 설정하고 싶은데 48,000이 있답니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빼보면은 846
8000원 그리고 633000원 마이너스 33,000원은 60만원. 자, 두 금액을 추가로 설정하면 되겠답니다. 자, 두 금액 시험지에 살짝 적어 놓고요. 자, 봅시다. 넘어갑시다. 12월 31일자 4번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금액 적어놓은 금액 봅시다. 846 800원 그리고 대변에 받으러옴에 대한 대손충당금 60만원 그리고 대변 합계 금액을 차변에 대손상각비 1446 8000원 이렇게 인식하면 되고 매출원가 자 기말 재고액이 자 상품 재고액이 차변에 판매 가능 금액이 얼마 있습니까? 판매 가능 금액이 137020인데 그래서 450만원을 차감하면은 기말 재고액 남아있는 금액 차감하면 137020 마이너스 450만원은 132520 상품 매출원가를 인식하면 되겠다는 겁니다. 이 금액을 시험지에 살짝 적어 놓고요. 자, 12월 31일자 분계로 갑시다. 12월 31일자 차변에 상품 매출원가 132 자 그리고 대변에 상품 132520000 자 입력 다 완료됐으면 합계장 시산표 와서 최종 확인. 자 외상 매출금에 대해서 1% 맞고요. 받으러옴에 대해서 1% 설정된 거 맞고 상품 봅시다. 상품의 기말 차변 잔액은 450만원. 그럼 확인 다 됐다는 거죠. 그러면 완료됐고 자 마지막 조회 문제 봅시다. 5월 중 당사가 발행한 약속 어음 발행 총액은 얼마인가? 자 일정 기간 동안 발행한 약속 어음 발행 총액 자 이거 뭐 계정 과목의 증감액을 물었으니까 뭐 총 계정 원장으로 보는 게 제일 편할 수 있겠다 그죠? 제일 편하겠다. 물론 일개표 월개표 봐도 볼 수 있겠다. 5월 중 일정 기간이니까 총 그 일개표 월개표로도 볼 수 있겠는데 총계정 원장으로 봐도 되겠다. 총계정 원장으로 보겠습니다. 총계정 원장. 문제가 뭡니까? 5월 중 그럼 5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자 계정 과목 뭡니까? 약속어음 발행한 거 지급어음이겠죠. 지급어음 봅시다. 지급어음 자 이렇게 뭐 다 떴네요.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뭐 여러 개 떠도 되는데요. 자 봅시다. 지급어음을 발행했다. 어떻게? 부채가 발생한 거니까 대변으로 인식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자 더블 클릭해보면 자세한 원장 내역이 나옵니다. 어떻게? 재고자산을 어음을 발행하여 매입하였다는 겁니다. 그죠? 더블 클릭하면 전표까지 볼 수 있다. 아 그러면 금액이 800만원짜리 지급어음 발행한 게 하나 있다. 우리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800만원 답변하면 되겠다는 겁니다. 자 혹시라도 우리가 출제는 거의 되지 않지만 우리가 출제 범위가 상기업, 그 주된 영업으로 인해서 어음 발행했을 때 지급어음으로 처리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일단 물은 것처럼 우리가 봐서 풀었는데요. 혹시라도 우리가 그 주된 영업 활동이 아니고 뭐 혹시 기계장치를 살 때 어음을 많이 끌어줬다. 그럼 어떻게? 미지급금으로 우리가 회계 처리했을 겁니다. 그래서 미지급금으로 5월달에 혹시 감소된 게 있는지 보니까 5월달에 미지급금 발생분은 전혀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주된 영업 외 활동으로 어음 끄는 것도 없다라는 걸 더 확실하게 확인도 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지급어음에서 대변 발생액을 더블 클릭해서 우리 확인할 수 있었다. 자, 그거였고 혹시라도 미지급금도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아 없더라. 그죠?
시험 칠 때는 실제로 이제 미지급금 어음 자체는 요새 출제가 아직까지 하면 안 됐으니까 그냥 지급어음으로만 검색해서 이렇게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12월 말 현재 은성상사에 대한 외상매출금 잔액은, 자, 특정 거래처에 대한 잔액 뭐 떠오릅니까? 금방 거래처 원장 떠오른다는 겁니다. 12월 거래처 원장. 12월 말 현재네요. 그러면 1월 1일부터 12월 자까지 해서 은성상사에 대한 외상매출금 잔액. 자, 외상매출금 잔액. 외상매출금 잔액. 자, 그리고 거래처는 은성상사래요. 은성상사. 자, 은성상사에 대한 잔액이 얼마입니까? 500만 원. 그럼 바로 답변하면 되겠네요. 500만 원 적으면 정답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 3번. 하반기 7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 중 통신비의 지출이 가장 적은 월과 금액은 얼마인가? 자, 각 월의 잔액을 비교하고 싶다. 어느 달이 제일 큰지 작은지 뭐 떠오릅니까? 총계정 원장 보면 되겠다는 겁니다. 물론 1계표, 5계표에서 더블 클릭해서 원장 내용을 봐도 답변할 수 있다. 그러나 보기는 조금 불편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월별 비교, 그러면 총계정 원장이 제일 편하더라는 겁니다. 자, 총계정 원장 봅시다. 총계정 원장. 하반기죠. 7월 1일부터 12월까지 해서 자, 뭐 전부 다 그럴 때 있네요. 자, 뭐 여러 가지 계정 항목 띄워놓고 그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계정 항목을 찾아야 된다. 뭐 통신비 찾아봅시다. 통신비 여기 있네요. 통신비. 자, 차변 금액이겠죠. 월별 금액이 차변으로 이렇게 기록이 될 텐데요. 자, 가장 적은 월이 언제입니까? 11월이 되겠네. 11월. 11월이 가장 적죠. 그 금액은 얼마? 18만 3,300원 답변하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자, 장부 조회까지 완료되었습니다. 자, 문제 다 풀어봤네요. 예, 수고하셨습니다.